우리 참 많이도 다퉜었지. 혼난 내 고집에 힘들었었지. 그때 철부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 들려오는 소식에 아직 혼자라는데 너의 번호를 누르고 다시 사랑을 하자. 너와 헤어져 보니 별다른 거 하나 없더라. 영화를 봐도 혼자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재미 하나 없더라. 우리 다시 만나면 한 번 더 사랑하면 렌땅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 손댄 셈 치고 다시 만나자. 아직 널 많이 사랑하나 봐. 눈 뜨면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속 날 사랑해 주면 안 될까. 요즘 너는 어떠니?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청원경찰 렌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방송 안 하는 진아TV에도 이렇게 팬덤 있군요. 영화를 봐도 혼자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재미 하나 없더라. 우리 다시 만나면 한 번 더 사랑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 손댄 셈 치고 다시 만나자. 우리 사랑을 하자. 제발 그렇게 하자. 마지막처럼 사랑하자. 우리 렌땅님은 제 경비지도사 도전 얘기 잘 아시죠? 저번에 1차 합격했고 이제 2차 경비업법하고 경호학 2개 남았습니다. 근데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1년의 쿼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한 11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4, 5, 6, 7, 8, 9, 10, 11 한 반년 조금 남았는데 100점을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서 저번에 이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고 한 70점 넘었었는데 이렇게 코가 막히지. 제가 감기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사랑님 멤버십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라 힘 국민의 힘. 정말 전혀 기대 안 하고 예상 안 했는데 음악 너무 큰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멤버십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철이 되게 싫어요. 너무 피곤해. 원래 좀 제가 힘없는 INTJ랑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바보가 돼서 행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정치를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우파에 선거철만 되면 이상하게 변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선거철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를 몇 번 거듭하면서 느낀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저기 좌파들이 집권하는 게 죽는 거죠. 우리가 뭐 우파 정치인들에도 불만은 많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다. 아사랑님, 평상시에 또 여러 좋은 채팅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최강의 애국 자유대한호국단 프사를 사용해 주실 만큼 진정한 엘리트 애국자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정치 유튜브를 많이 안 봐요.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자유대한호국단하고 새마을방송 가로 세로 연구소 정도만 좀 보는데 우리 아사랑님 항상 좋은 곳에서 좋은 채팅 말씀 잘 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난히 유튜브 접는 날까지 오래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 내가 맨날 체력이 약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너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이다 하듯이 제 유튜브도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근근히 가지 않을까. 보지 마세요. 정신병 걸림. 맞습니다. 우리 아사랑님 제가 채팅 보고 있거든요. 되게 옳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하시는 게 다 제 마음하고 똑같이 한결 같아요. 뭐 모든 선거철 때마다 있어왔던 얘기지만 100%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 순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탄핵 이후로 계속 져왔잖아요. 져서 봤더니 그래도 어부지리 같이 좌파가 득세하는 거는 만큼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탄핵 배신파이들이 중도 확장한답시고 자경화되는 것은 진짜 자경화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악의적인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근데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못 믿었지만 국정 운영하는 걸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잘 해주시고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님도 생각해보세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우파의 뜻에 맞게 잘 해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위정자는 힘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좌파나 탄핵 배신파들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선 전후로 해서 광주도 가고 5.18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줬지만 그 이후로 뭐 별다른 액션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한쪽 눈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국민의힘 찍고 뭐 국민의 미래 찍고 2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이후에 농공행상은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합시다. 공천은 왜 모르겠어요. 개판이죠. 개판인데 뭐 김경률이라든가 함은경님 그런 분들 몇몇을 살펴봤죠 제가. 근데 그렇게 된 게 다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어요. 김경률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자체가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뭐 의리 때문에 좌파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국민의힘만 해도 윤석열 한동훈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에 용감하게 나서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윤석열 한동훈이 들어왔을 때 힘을 보탰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오는데, 기왕이면 개인적으로 의리라든가 그 소신을 봐온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내막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힘 찍으시면 됩니다. 김경률 자체는 쓸만한 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볼 때는 그 개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사랑님. 저희 단체 대한애국당 내 단체, 대한애국당 쪽이셨어요? 예. 대한애국당도 힘내라, 힘. 저는, 아까 멤버십 감사합니다. 저는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원래부터 선거할 때, 그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있으면 국민의힘 쪽 찍고, 비례는 없어가지고 대한애국당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나 되지가 않더라고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이에 좀 대한애국당이 활발한 활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원진이랑 의견 마찰로 나왔죠. 주요 당직자셨구나. 그러니까 좀 노출되는 활동이 있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있었으면 최소한 적어도 무소속이라든가 다른 그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원내로 들어가는 활동이라도 보이든가 해야 되는데 되게 침체가 돼 있고 그 당내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저도 애정이 많거든요. 애정은 많지만 저는 뭐 우리 초심이 국가를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살리는 일은 공적인 일이죠. 뭐 사적으로도 대한애국당하고 관련된 건 없지만 공사를 분명히 할 때 감정적으로는 우리 대한애국당에 애정이 있지만 공적으로 봤을 때 대한애국당은 지몬미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김재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조원진 대표하고도 잘 소통이 되시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대한애국당으로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은 대한애국당이지만 찍어도 보고 했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고 사표가 될 바에는 비례대표도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의 미래인가요? 그쪽으로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 경상도 쪽 전통 무조건 집토끼 우파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혁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돌이킬 수 없다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현실 선거 투표를 해야 된다. 글쎄 저는 조원진 대표가 당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거기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원진 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긴 하지만 조원진 대표 그 당 외 활동은 좋아요. 보이는 건 좋은데 당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제일 처음에 그 창당 멤버였던 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다 나오셨잖아요. 지금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초심 멤버들이 억울하게 다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어쨌거나 그 조원진 대표가 총수로서 리더로서의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능력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그 당이 그 조원진이라는 개인 브랜드밖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미래를 볼 때는 후학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총수를 하고 있잖아. 차라리 자기가 고문이 돼서 뒤에 물러서가지고 지도를 해준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물이 계속 바뀌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신생 정당으로서 좀 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계속 총수가 1인 총수가 계속 지배하는 모습은 신생 정당으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 자체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조원진 밑에 다른 사람들이 뭘 했을 때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조원진이라고 해서 평생 살고 평생 죽지 않는 신이 아니잖아. 미래를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되는데, 아 배불러. 저는 위성정당 아직 미정, 마음으로는 광화문 세력 이대. 저 옆에 하트 좀 진짜 없앴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이번 총선 어렵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국민의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왜냐면 이번 선거가 진짜 중요해요. 목숨이 걸린 선거예요. 이재명 조국도 목숨이 걸렸고, 송영길이나 뭐 문재인도 목숨이 걸렸고, 윤석열 한동훈도 목숨이 걸렸어요. 뭐 윤석열 한동훈 분열 없습니다. 윤석열이 죽어도 한동훈도 같이 싸잡혀서 죽고, 한동훈이 죽어도 한동훈이랑 가지가 잘리기 때문에 윤석열이 같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번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동훈이 뒤를 잇는 게 아니고 한동훈도 같이 싸잡혀 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고, 그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지노선이에요. 다행히 진짜 한 끗 차이로 우리한테 턴이 돌아왔을 뿐이지, 기회가 돌아왔을 뿐이지 이긴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교체된 게 이긴 게 아니고, 계속 이 좌파들이 턴을 갖고 하던 걸 겨우 우리도 주사위 한번 굴릴 수 있는 턴이 왔을 뿐이에요. 요번에도 우리가 못 이기면은 진짜 헌법이 바뀌어요. 지금 법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 엉망진창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법이 바뀝니다. 법이. 왜 위성정당 정하지 못할까요? 그냥 눈 꼭 감고 국민의힘 쪽으로 다 하시면 돼요. 그냥 자꾸 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국민의 안전 하나 바라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싶으면 무조건 저 더불어민주당만 안 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대한애국당이나 전광훈 자유통일당이나 뭐 그런 데 찍을 겁니까? 조국당 찍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막을 수 있는 데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죽어요. 죽는데 더불어민주당 막을 때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지금 뭐 1년이 남았습니까? 2달이 남았습니까? 1달이 남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정치 논평을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찍을 때는 국민의힘 쪽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스타벅스 사 먹을까, 컴포즈 사 먹을까,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막을 때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게 한동훈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다른 때 같으면은 시간이 뭐 1, 2년이라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거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예요.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한 번 찍는 투표, 그게 결정권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지금 방송 중입니다. 공천 후보들이 우리 우파의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우리 우파만 투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우파 지금 특히 찐 애국 우파들 있죠. 그거 유권자 투표율로 몇 명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우리만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멍충이든 병신이든 종북 좌파든 그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속이든지 설득을 하든지 표를 찍게 해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그 좌파들이 멍청한 게 지들 죄지. 멍청하기 때문에 속아도 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힘을 가져. 권력이란 건 힘이잖아. 힘을 갖고 뭘 해야지. 지금 그 공천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 선거 끝나고 알게 모르게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일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선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 유튜브 중심으로 해갖고 우파가 활동을 많이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냐? 사람들이 좌파 나쁜 줄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좌파 나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정권 교체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좌파 나쁜지는 알았지만 우파 좋은지는 몰라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 우파에 대한 호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전에 우파에 대한 나쁜 이미지 옷을 벗어야 돼. 바로 그렇게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파에 불법적이고 부정부패했던 한나라당 이미지를 싹 다 벗고 새누리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기적적인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벗어야 돼. 응? 우리가 우파가 노력해가지고 좌파 나쁜 거를 알긴 했어. 근데 우파도 싫어.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단 말이야 지금 국민들이. 그럼 이전에 우파 옷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좌파를 이전에 찍었던 사람들이 원했던 거, 힘이 약한 사람들 편들어줬던 거, 그거를 땡겨야 된다니까. 펄스트라스님 어서오세요. 벗더라도 너무 한 번에. 그거는 여러분 옷 벗는 척만 하는 거. 옷 벗는 척만. 이거라니까 찡끗. 있어봐요. 5.18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우파들이 시끄러운 잠깐 끌까? 이거 5.18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우파들이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5.18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5.18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님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5.18이나 제주 4.3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뭔지도 모르고 띵 맞은 거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5.18이 김대중이 정부 권력에 맞서가지고 너희 안 내려오면 내가 새 정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내란 반역을 일으켜서 체포를 당했잖아요. 체포를 당한 것에 대해서 김대중 석방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구호 운동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급사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 북한이 왜 개입을 안 하겠느냐. 그러니 직접 침략해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있고 유엔군도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전 세계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오질 못해. 그러나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나 유엔군도 관여를 못하는 게 내전이에요. 내전. 그래서 북한에서는 내전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봉기를 일으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민중봉기 같은 걸 일으켜서 5.18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 플랜에 의하면 북한이 노릴 수 있는 플랜에 의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한국에서는 그 뭐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군정에 딸리니까 같은 한민족인 북한에다가 군사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남조선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지원을 온다. 요렇게 돼버리면은 미국이나 유엔이나 다른 외세에서 개입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것을 전두환이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6.25 전쟁을 막았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우파의 시각이고, 좌파 플러스 중도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어쨌거나 그 형식적으로 전두환 그 군정이라는 게 정치인들이나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회의 같은 것을 그 12.12부터 해가지고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다 장악을 했다. 근데 군대가 법도 뭐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떤 국민들이 나서서 못 맞춰가지고 막아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5.18은 뭐냐면 좌파라서 우파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떤 독재 정권이 무력으로 국민을 막 다 어떻게 막 이렇게 막는 것을 국민도 그러면 같이 무력을 행사해서 막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나 뭐 다른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혹은 미래의 이재명 정부가 군대력으로 막 국민들을 막 압살하고 막 이런 짓을 해. 그럼 경상도에 우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게 5.18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냐 우파 정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됐든 정부가 무력 행사를 했을 때 국민들도 초법적으로 한 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완력으로 국민을 막지 말라. 이걸 갖다가 경고를 하는 의미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다른 정치인들, 우파 정치인들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니 맞니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정부가 됐든 우파 정부가 됐든 좌파 정부가 됐든 뭐 군사력이나 뭐 이런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국민을 압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민주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자체는. 근데 우리는 그 사태, 5.18 사태의 세부적인 항목. 와, 우리 여민정 사장님 오셨다. 힘내.